어제 밥 먹었는데 굉장히 유흥 상권이 많았어요. 이게 조금은 걱정될 것 같아요. 신축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을 수 있는 단지로 생각한다면 아까 마지막으로 보았던 거기가 생각이 났고요. 강남 1탄에서는 광명 사거리역과 철산역 이북에 있는 막 건축 중인 아파트들을 보았는데요. 2탄에서는 광명 사거리역 이남에 있는 광명 뉴타운 일대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산역 이남에 있는 철산 재건축 단지들을 볼 예정인데요. 철산 프루지오 하늘채와 철산 레미안자이, 두산 위브 트레지움 등 201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을 둘러본 후 21년에 지어진 철산 센트럴 프루지오까지 둘러보는 코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명 철산자이 쪽에 왔는데요. 확실히 광명 사거리 쪽이랑 느낌이 다릅니다. 자전거 타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이 구역 대장이었던 철레자, 철산 프루지오 레미안 자이랑 두산 위브 트레지움 쪽에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공원 산책길이 굉장히 잘 돼 있고 평화롭습니다. 전형적으로 10년이 지나고 완전히 살기 좋아진 정주 여건이 너무 좋은 구역이에요. 여기가 신기한 게 이쪽은 하얀동이고 이쪽은 또 철산동이거든요. 저기가 이편한 세상은 하얀동인데 도덕파크 프루지오 쪽 이쪽은 또 철산동입니다. 이쪽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에 가시면 철산역이 나와요. 철산 프루지오 하늘채 철산역 역세권 단지고요. 뒤쪽에 도덕파크 프루지오 도덕파크타운이 보입니다. 2010년식이라 연식은 됐지만 뒤에 공원을 끼고 있고 여가구도 가깝고 정주 여건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한 15년 정도 지났는데 24평 기준으로는 9억 한 2천, 34평 기준으로는 11억 2, 3천 정도 나오고 있어요. 중층 기준으로. 전세가는 확실히 그 광명 뉴타운 쪽보다는 더 잘 받쳐줘요. 24평이 5억, 34평이 6억. 보시는 아파트가 철산 센트럴 프루지오이고요. 좀만 지나면 저기에 철산역이 나와요. 여긴 철산 프루지오 하늘채. 여기 21년에 지어진 이 구역 최신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평 기준 10억대 초반으로 나오고 있고 34평 기준 13억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정주 여건도 가장 잘 갖춰진 곳인데다가 신축이기까지 하니 가장 비쌀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철산 센트럴 프루지오 뒤편으로 12구역이 보입니다. 굉장한 언덕이에요. 철산 프루지오 앞에 바로 철산역 상권이 있습니다. 어제 이 구역에서 밥 먹었는데 굉장히 유흥 상권이 많았어요. 이게 조금은 걱정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철산역 인근 아파트들을 한 바퀴 자전거로 둘러보았습니다. 처음에 임장 왔을 때는 철산 레미안 자이가 왜 이 구역 대장일까? 입지가 2010년식이면 15년이나 된 이제 준신축 구축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 학교가 이 지역에서 선호하는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거 말고도 무슨 이유가 있을까 했는데 살기가 굉장히 쾌적해 보였어요. 이미 10년 정도 지난 곳이기 때문에 살고 있는 정주 여건이 굉장히 훌륭하고 공원도 있고 초중학교, 역과의 거리, 서울과의 접근성 이런 게 모두 다 충족된 단지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광명의 이점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서울에서의 접근성과 두 번째는 그 천지가 개벽한다는 지역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임장을 쭉 하면서 느낀 것은 이 첫 번째 이점인 서울과의 각 지리적 이점이 가까운 곳을 투자로선 선택을 하려면 다소 좀 입지가 애매한 준구축, 준신축은 좀 시세를 받쳐 오르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신축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을 수 있는 단지로 생각한다면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보았던 철산 센트럴 프루지오 거기가 생각이 났고요. 신축이면서 역과의 접근성, 7호선 초역세권인 장점 이런 게 보여줬고 그 금액 대비로 투자금이 여유치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인근에 있는 준식축 단지들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지가 개벽한다는 이 이점을 살리려고 한다면 첫 번째로 가장 선택해야 되는 거는 철산역 위쪽에 있는 철산자이더 헤리티지나 철산 13단지 주공아파트 재건축 롯데캐슬앤 SK 클래스티지 이런 쪽 라인이 가장 좋겠지만 역시나 그 단지들은 투자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없다면 차선책으로 그 광명 뉴타운 이북에 있는 트리우스 광명이나 아이파크 그쪽도 좋아 보였고요. 지금은 전세가도 이제 입주장 다가오면서 눌려 있을 거고 시세도 좀 주춤할 거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거나 추후 투자금이 더 뒷받침된다면 이제 27년 이후로는 조금 더 빚을 바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명 사거리 이남에 있는 지역들은 이제 11구역이 차기 대장이 될 거라는 지역인데 이 구역이 들어서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장기간 투자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나마 27년에 들어오는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쪽 그 광명 9구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이 단지들도 좀 사실 애매한 감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서울에서의 접근성을 생각한다면 아이 그 역과 이런 거리들이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 광명사거리 이북 쪽, 광명뉴타운 위쪽이나 철산역 쪽 재건축들이 조금 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세의 흐름은 이제 순차적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투자금을 생각한다면 이쪽 부분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지들을 계속 돌면서 이제 다른 지역들하고의 계속 비교가 되는 거예요. 8억대 정도의 아파트이면 이게 다른 경기도나 서울 쪽에는 어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지방의 대장급들을 더 잡을 수도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입지가 주는 이 애매함과 가격이 약간은 망설이게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